KTFX의 에이스인 레이더 제작과 함께 본격 투입을 항공방산의 기념비적인 일. 지난 30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즉 KFX에 탑재할 레이세일 레이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첫 헤이세이 레이더 시신 제품 출고 후 시험 항공기를 활용해 비행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에 사용될 헤이세이 레이더는 개발 진행 과정이 몇 차례 공개되었지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항공기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다. 에이스인 레이더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영어 약자로 전자적 빔제어를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안테나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반면 에이스의 레이더 안테나는 고정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조그만 송수신기 수백여 개 혹은 수천여 개가 평면에 촘촘히 박혀 있다. 기존 레이더와 달리 베일에 쌓인 레이더는 동시다발적인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소 표적 추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들은 베이스라인 레이더를 필수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의 세이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진행 중이며 추후 양산은 한방시스템이 담당한다.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국내 하드웨어 개발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엘타사는 국내에서 제작된 에이스 레이더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입증과 레이더 시험 평가 기술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입증에 필요한 시험 항공기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 및 국내에서 지상 및 공중 시험도 담겨 있다.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사는 시험 항공기로 사용할 보잉 737-500 여객기를 임차했고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용 에이스인 레이더 안테나를 장착해 하반기부터 국외에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엘타사가 임차한 737-00 여객기 기수에는 한국형 전투기용 베이스인 레이더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기존 여객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내에는 레이더 안테나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국외 테스트를 진행 중인 시험 항공기는 에이스인 레이더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빠르면 올 하반기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시험 항공기는 레이더 및 각종 항공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로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은 이러한 항공기를 오래전부터 운용해왔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F-35 전투기 개발에 사용된 록히드 마틴사의 캣버드가 손꼽힌다. 키보드에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 군사 전문가인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국내 최초의 시험 항공기 도입은 우리나라의 항공 및 방위 산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F-35 개발에 사용된 737기종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화웨이 제재 반도체 하반기 회복에 먹구름 증권과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올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에 못 미칠 것. 인쇄 폰트 크기 작게, 폰트 크기 크게, 공유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장기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반도체 업황 반등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V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4% 감소한 6조 4,1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3개월 만에 30%가량 떨어진 수치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0.4% 하향 조정된 8,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갑자기 터진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하반기로 들어서는 3분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이다. 조현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올 3분기 실적 개선폭이 기존 예상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근 중국 스마트폰 판매 개선이 화웨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 제기가 정보통신 수요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 역시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 수요가 전년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16일 화웨이와 11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상무부는 20일 인텔,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코보 등 미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구글은 오픈소스 제품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거래를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중국 이동통신 회사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분기까지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5세대 스마트폰 출시 경쟁이 벌어지는 올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침체시켜 반등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제재 여파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반도체 업황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형호 SK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추가적인 단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글로벌 오지 시장 개화로 반도체 업황의 점진적 개선은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3화웨이 있으면 정보 공유 제한 및 동맹 등 유럽의 경고장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제재 전선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보 정보 등에 대한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직접 경고장을 보냈다. 폼페이 장관은 국가가 장비 사용에 대해 자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세대 네트워크망 구축 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인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에서 기밀이 빼돌려질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홈페이지 장관은 하이프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홈페이오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회담했다.
그동안 주도 미국 대사와 국무부 차관보 등을 통해 이 같은 경고를 해온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올린 것이다. 독일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오지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에서 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한 채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여러 차례 스스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독일 사람연합도 독립적 결정을 강조하면서 미중 간이 무역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는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중국은 거의 매년 정상간 방문을 하며 경제적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직후 중국의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만나기도 했다. 미국은 조만간 영국을 상대로도 직접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일 영국을 방문해 테리사 메이 총리를 만나 화웨이 때리기에 가담하라며 요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그동안 오지 장비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 총리의 후임자를 상대로 브렉시트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합류한다.